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퀵 액세스 툴바, 신속 접근 도구 막대라는 걸 사용자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재생 목록의 첫 번째에 있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 그만큼 추천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메뉴는 제가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쓰니까요. 앞에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인터페이스는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오피스 프로그램들에서 이 메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쓰기 편한 기능인데 편집하기 전에 클래식 메뉴에서는 이 기능을 단축키로 쓸 수 없어요. 이 기능보다 클래식 메뉴에서 쓰는 풀다운 메뉴가 우선권을 가지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기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클래식 메뉴를 쓰시는 분들은 신속 접근 도구 막대를 키보드로 쓸 수가 없는데 키보드에 Al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어떤 버튼을 누르면 어떤 기능이 실행된다고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선을 쓰고 싶다. 물론 리본 메뉴까지 이걸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선을 쓰고 싶다. 그러면 홈 탭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H를 키보드에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버튼들마다 들어가 있는 단축키가 쭉 보일 거예요. 선을 그리고 싶으면 선에 있는 LI를 입력하면 선이라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클래식 메뉴에서는 메뉴 막대라는 걸 쓰죠. 그리고 이걸 쓰면 가로 열고 H, W, P, M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우선권을 갖는 단축키입니다. 이 메뉴밖에 없을 때는 다른 리본이나 QAT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켰다라는 거는 그것보다 나는 이거를 우선적으로 쓰겠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래서 Alt F, Alt D, Alt N 이런 걸로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선형치수 같은 경우엔 NL이죠. Alt NL 이렇게 집어넣어서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에 써있는 알파벳 다 수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요 풀다운 메뉴를 다룰 때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뭐 어쨌든 요 풀다운 메뉴를 쓰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는 버튼을 눌러서 쓸 수는 있지만 단축키로는 쓸 수 없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이 신속 접근 도구 막대는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라고 설명을 했죠. 때문에 오피스 프로그램들에서 대부분 다 쓸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책을 쓰고 있는데 책을 쓸 때 워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작업이 그림을 많이 집어넣어요. 스크린 캡처를 떠서 그림을 집어넣은 다음에 자르기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강조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도형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사각형을 치든 화살표를 집어넣든 뭐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데 보시다시피 마우스 커서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여러 번 움직여야 돼요. 이게 불편해서 책을 쓸 때 저는 신속 접근 도구 막대를 편집을 해놓고 씁니다. 그림 집어넣고 자르고 도형 그리고 이걸로 집어넣어서 Alt 1번으로 그림 집어넣고요. Alt 2번으로 잘라내고요. Alt 3번으로 도형을 집어넣어요. 보셨다시피 그냥 버튼 쓰는 것보다 마우스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작업 시간도 당연히 줄어들고 피로도도 많이 줄어듭니다. 이 QAT를 오토캐드에서도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집어넣고 싶은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추가라는 버튼이 나올 거예요. 그거 그냥 누르면 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수로 잘못 넣었다. 그러면 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쉽게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캐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집어넣고 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도면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뭐 이딴 것들인데 누가 저걸 버튼으로 씁니까? Ctrl N, Ctrl O, Ctrl S, Ctrl P 단축키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 빼도 된다는 뜻이죠. 저걸 빼고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제가 추천을 하는 건 세 가지 유형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말 자주 쓰는 기능, 예를 들어 치수 넣는 기능들 이런 기능 집어넣어 놓으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명령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보다 Alt 1, Alt 2, Alt 3으로 입력을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어는 있는데 명령어가 길어서 잘 안 쓰는 기능들, 예를 들어서 도면층 현재로 설정, 요건 객체에 설정되어 있는 도면층으로 현재 도면층을 바꾸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도면층 일치, 요건 특성 일치랑 비슷한 기능인데 도면층만 바꾸는 기능입니다.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명령어가 너무 긴 기능들 이런 것도 넣으면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어가 있긴 하지만 옵션 키워드까지 같이 입력을 해야 되는 기능들, 예를 들어서 치수 스타일 업데이트 이런 기능. 이거는 예전에는 dim이라는 명령어를 썼었고 지금은
-dim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를 쓴 다음에 apply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도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집어넣어 놓으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냥 마우스 우클릭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개 정도만 집어넣는 걸 추천을 해요. 그 이유는 단축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리본 메뉴에 있는 건 단축키를 다 편집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입력하기 힘든 것들은 빼고 내가 자주 쓰는 것들만 입력하기 쉬운 걸로 바꿔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QAT에 들어가 있는 번호들은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능 집어넣은 순서에 따라서 1번부터 9번까지 가고 09, 08, 07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0A, 0B, 0C 이런 순으로 단축키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걸 편집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내가 집어넣고 싶은 기능을 5개 정도만 집어넣으시는 걸 추천을 해요. 물론 많이 집어넣은 다음에 버튼으로 쓰겠다. 그래도 되기는 하지만 자주 쓰는 것들은 1번부터 5번 정도로 앞쪽에 몰아두시는 게 좋아요. 키보드에 왼손을 올려놨을 때에 Alt랑 같이 누르기에는 1번부터 5번 정도까지가 편하죠. 그 뒤에 있는 번호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5개 정도까지, 여기까지를 키보드로 쓰고 싶은 걸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버튼으로 구성하고 싶은 거 그런 걸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도면층 같은 것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편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뭉쳐져 있는 버튼들, 직사각형 폴리곤 뭉쳐져 있고 원, 호 이렇게 다 뭉쳐져 있죠. 그리고 진짜 많이 쓰는 치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여기에서 선형이랑 정렬을 많이 써서 이 2개만 넣고 싶은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무런 메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을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쓰려고 보면 단축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화살표로 위아래로 조절을 해서 쓰고 싶은 거 선택해서 넣어도 되기는 하지만 이왕 편집하는 거 각각의 버튼으로 찢어 놓는 방법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저렇게 뭉쳐져 있는 버튼들을 찢어 놓으려면 CUI라는 명령어, 당연히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보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를 편집을 해야겠죠.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제가 집어넣어 놓은, 임의로 집어넣어 놓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텐데 우리가 필요한 건 치수 드롭다운, 이 친구예요. 여기에서 선형 정렬이 필요한 겁니다. 요거만 꺼낼 때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빼도 되는데 요게 인터페이스가 아주 그지 같아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꺼내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드래그 앤 드랍보다는 복사해서 상위 메뉴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꺼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선형 치수도 위치 조절을 이렇게 해주고요. 불필요한 것들 Shift 키 눌러서 쭉 선택을 한 다음에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편집을 다 했으면 확인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버튼 2개 그리고 도면층 바꾸는 거 요거까지 집어넣어 놨는데 일단 빼고 치수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면 Alt 1을 입력해서 선형 치수를 입력하고 Alt 2를 눌러서 정렬 치수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대신 버튼을 클릭하는 대신 키보드에서 Alt랑 숫자를 입력해서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능을 한번 실행하면 치수를 하나 넣은 다음에 바로 기능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여러 개를 누르면 여러 번 기능을 써야 돼요. Alt 2번을 눌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버튼을 조금 편집하면 ESC를 누를 때까지 이 기능이 반복 실행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포인트 기능이죠. 이 포인트라는 기능이 버튼으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연속해서 여러 개의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버튼으로 쓰면 스페이스바나 엔터를 누르면 기능이 끝나지 않아요. ESC를 눌러야만 기능이 끝납니다. 명령어로 쓸 때에는 점을 한 개만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버튼으로 쓰면 ESC를 누를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 개 찍을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같은 기능이 여러 번 반복되도록 버튼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버튼을 수정하는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해서 버튼을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뭉쳐져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CUI에서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뭉쳐져 있는 거를 꺼내주면 된다. 물론 밑에 있는 거에서 기능을 찾아도 되기는 하지만 뭐가 뭔지 처음에는 알아보기 힘드니까 이왕이면 꺼내서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안 꺼내질 때에는 마우스 클릭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편집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니까 시간 날 때 한 5분 정도만 투자해서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집어넣어 놓으면 절대 그 5분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도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